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삶이라는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엄마, 아내, 그리고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의 삶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흘러가죠.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을 챙기고 밀려드는 집안일에 또 각자의 꿈을 위한 일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다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 역시 그런 평범하지만 치열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아이들 학교와 학원 라이드를 도맡아 하고 남편이 출장을 가면 그 빈자리는 온전히 저의 몫이 되었죠. 그렇게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이마에 나타난 작은 발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언가에 잘못 스쳤거나 피곤해서 생긴 단순한 알레르기 반응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불에 댄 듯 아팠고 머리카락이 스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밤새 인터넷을 검색하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대상포진일까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몸의 한쪽에만 집중된다는 특징이 인터넷에서 본 대상포진의 증상과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타이레놀 한 알이면 씻은 듯이 났던 두통이 이번에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바늘 수천 개가 머릿속을 한꺼번에 찌르는 듯한,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생각에 병원을 찾았고 의사로부터 예상했던 대로 대상포진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몸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미국의 병원비였죠.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몇만 원이면 충분했을 진료가 이곳에서는 의사를 한 번 만날 때마다 $380, 우리 돈으로 약 5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청구되었습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3일 연속으로 병원을 방문했더니 청구서는 어느새 $1,100, 약 150만 원이라는 믿기 힘든 금액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보험이 있어도 일정 금액까지는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디덕터블 제도 때문에 이 비용은 고스란히 저의 몫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서러움에 경제적인 부담까지 더해지니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여기서 더 아프면 정말 안 되겠구나 하는 절박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눈으로 번지면 실명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경고는 저를 더욱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다행히 눈과 귀에는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얼굴은 날이 갈수록 심하게 부어올랐습니다. 마치 성형수술 직후의 사람처럼 얼굴의 절반이 퉁퉁 부어 눈을 뜨기조차 힘들 정도였죠. 진통제를 먹어도 잠시뿐 고통은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서러워서 밤새도록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다 지쳐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고통이 과연 끝이 날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 빛과 같은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본촌 치킨을 집으로 배달시켜 주었습니다. 따뜻한 치킨 한 조각에 담긴 친구의 마음에 저는 잠시 고통을 잊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림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자
평생 부엌일과는 거리가 멀었던 남편이 서툰 솜씨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스파게티를 만들고 저를 위해 스테이크를 구워주었습니다.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남편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교우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저의 건강을 위해 온갖 영양제와 건강음료를 한아름 챙겨다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에 담긴 진심 어린 걱정과 기도 속에서 저는 혼자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이라고 부르는 힘들 때일수록 더욱 끈끈해지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의 손길을 통해 저에게 전해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몸이 조금 나아졌을 무렵 둘째 딸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이스링크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생일 파티가 계획되어 있었지만 전염성이 있는 저 때문에 저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파티에는 가지 못하지만 엄마로서 이것만은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바로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끓인 미역국 한 그릇에 딸을 향한 미안함과 사랑을 모두 담았습니다. 엄마가 아파도 우리 딸 생일 미역국은 꼭 끓여줘야지 이 한마디에 제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통의 터널은 길고 어두웠지만 그 끝에는 분명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발병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기적처럼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밤이 되는 것이 두렵고 통증의 기억이 저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저는 이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번에 크게 아프면서 저는 건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부디 스스로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